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좀 육각형을 잃었다고요? 네. 너무 과분한 소개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죠. 서울 실천교육교사 모임 부회장 최선주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서울에서 운전하면서 왔는데 4시간이 걸린 거예요. 4시간, 물론 중간에 쉬긴 했지만 꼼짝없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여기 앉아서 2시간 앉아있자니까 몸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들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길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일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 더 멋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두 표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너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즐기는 사람이냐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면서 즐기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한 현재의 고민을 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었어요. 8월에 마침 제가 시간이 딱 나는데 카톡 하나가 오더라고요. 홍유진 홍유진 선생님이 쌤 10월 12일에 뭐 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알아챘어요. 아, 교교의 날짜인데 이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교교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너무 센스 있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유진쌤이 도와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각이 9시 50분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시간이 굉장히 많은 타임이었어요. 근데 다음 제가 답장을 10시 2분에 했습니다. 고민을 했죠. 아, 이거 발표하라는 건가? 설마 뭘 도와주면 됩니까? 발표? 그랬더니 유진쌤이 저희 또 이제 망설임을 알아챈 거죠. 10분만. 딱 10분만 하면 된다. 슬로건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 자유롭게 10분. 이런 문구를 딱 들으니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왜 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10년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말고 더 멋진 분들이 맡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쌤 이거 내가 꼭 해야 될까? 나 요즘 되게 쭈그리 모드인데 좀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이야. 그랬더니 유진쌤이 그래도 해주면 안 돼요. 유진쌤의 애교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못 이겨요.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큰 주제가 왔어요. 함께할 10년, 함께할 10년. 이게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꽃도 달아놓고. 근데 사실 저에게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까만 바탕에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10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발표해요? 했더니 이제 한희정 선생님한테도 막 투덜투덜대고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 했던 얘기 하면 되지 뭐 로고 만들었잖아. 로고 만든 얘기 10분 해도 10분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유진쌤이 처음에 또 기획팀에서 처음에 저를 섭외할 때 뭔가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바라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나의 10년의 시작은 어땠을까를 돌아봤습니다. 2015년에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셋인 엄마인데 막내 아이를 낳고 열심히 육아를 하느라 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휴직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단체가 이렇게 태동을 하더라고요. 색이 재밌어가지고 모였대요. 근데 거기에 모인 분들의 면면이 이분도 계시네? 이분도 계시네? 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좋아하는 분도 왜 다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면 못 참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계속 두고 있던 시기가 이제 처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단체랑은 조금 특별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무대 위에서 굉장히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 이야기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와, 여기는 조금 다르네? 재밌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인디스쿨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을 이제 꽤 오래 하다가 휴직을 하면서 이제 떠나 있던 상태였는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인디스쿨에서는. 그런데 엉뚱하게 얘가 여기 가가지고 막 참여하고 있고 사진 막 이렇게 찍고 있고 하니까 너는 왜 인디스쿨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기웃대고 있어? 인디스쿨도 너무 좋은데 이제는 또 새로운 선생님들 하셔야 되고 난 또 여기가 너무 재밌어. 재밌으니까 자꾸 가게 돼 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간만 보려고 했어요. 간만. 여기 그냥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연수 열리면 재밌는 거 듣고 선생님들 막 이렇게 아까 연예인 같은 분들이라고 이제 표현도 있었는데 셀럽들도 막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분들하고 뭔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된 것만 같고 간만 보고 빠져야지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숫자를 이제 어제 저녁에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간만 보려고 가입을 했어요. 첫 번째 266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가입을 할 때마다 회원마다 고유 번호가 붙더라고요. 그 내 번호가 몇 번일까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266번째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날 가입하신 분 267번이 김영규 선생님이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졌던 건 4643번이라는 번호를 또 발견을 했어요. 이건 혹시 무슨 번호인지 혹시 짐작하실 분 계실까요? 네네.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마지막 회원의 고유 번호가 4643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2890은 혹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회장님이셔서 요즘 회원 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2,890명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643분이 우리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 몸을 담으셨다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떠나셨지만 저는 266번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이유 그게 뭘까? 여기에 나는 왜 자꾸 기웃대고 들여다보고 있을까? 다른 재밌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간만 보려고 이렇게 266번째로 가입을 했지만 코가 꿰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로고인데요. 이거 제가 실천교육 교사 모임을 사랑해서 만든 게 결코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랄까 좀 말초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인디스쿨의 구 버전 로고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로고 공모전을 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교사로서 이 단체에 공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고 디자이너적인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도 도장을 한번 깨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이런 로고가 현장에서 걸리고 깃발이 되어서 나부끼고 하는 걸 또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가 꿰어버렸는데 네, 가장 많이 웃으시네요. 선생님.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약간 혼주석에 계신 것 같아요.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가장 좀 큰 변화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저는 그냥 일개 회원으로서 그냥 단물만 빼먹고 가야지 했던 저에게 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좀 되게 어리둥절하게 회장이 됐어요. 실천교육 서울 실천에 회장이 되는 사건이 좀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소박하게 운영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지역 운영진으로서 저의 이상이나 포부 그런 거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회장님이 갑자기 공석이 되시고 하면서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이거 뭐지? 굉장히 큰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부담감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회장님이 한희정 선생님이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토대를 닦아 놓으셨던 이 단체를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진짜 교육 정책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너무 무서워요 했을 때 그냥 회원들끼리 즐겁게 모이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것만 해도 목표 달성이지 뭐. 그런 말이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꾸역꾸역 여기까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했던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저랑 관련된 것들 이제 뽑아봤는데, 실천교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클라이밍을 했을 것이면서 매달려 있는 매미 한 마리 보이시죠? 굉장히 짧은 다리로 열심히 올라갔던 저런 체험, 또 뭐 채식을 함께 요리해보는 시간들, 야구 관람 같이 해보고 뭐 또 여러 가지 기회들,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저를 성장시켜준 그런 동력들이었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 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처럼 실천교육 교사 모임 곁에서 한 1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에 비해서 더해서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내 말이 돼서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힘은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뭐냐면 의미가 있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운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즐기고 있나? 라는 이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즐긴다는 그 게이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쁘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제 기획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몰려오면 즐거움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또 갑자기 확 올라요. 왜 흔히 뽕 맞는다고 하잖아요. 또 너무 힘든데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또 얘기 듣고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게 차올라가지고 그래 다음엔 뭐 하지? 또 해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에너지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짐을 지고 있는 스스로를 이제 자각을 할 때마다 이제 또 그만해야지. 남편은 옆에서 남편 많이 서포트 해주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코가 낀 거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좀 곡선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 같냐면 제가 굉장히 떡볶이 5,000원, 어묵 3,000원, 순대 5,000원 이것저것 먹었더니 합계 1억 원짜리 영수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여러 집단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또 부장으로서 또 여러 또 모임에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쫑쫑따리 모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힘든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리고 재밌는 건 같이 이제 늘 보는 얼굴들 모여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 모이신 분들 또한 대부분 한두 가지 역할에만 이렇게 매진해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실천교사에서 그림 일상 그리기 소모임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소모임 선생님들하고 같이 전시회도 보고 매일 그림 그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오픈 모임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처음 모였을 때 선생님들이 하면서 서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교원단체 무슨 모임, 어디에 걷기 모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임에서 이미 다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들이 또 실천교사에서 만나시는 거더라고요. 야, 진짜 쉽게 사시는 분들 여기 안 오시네 라는 생각을 또 그때 새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함께할 1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정년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일방회사 회사원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2년 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주야 너 정년까지 해야 돼?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쫄리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오빠 나는 정년까지 할 거야.
그 말이 너무 이렇게 기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천교사도 그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기 때문에 길게 가려면 이제 즐겨야 한다는 명제는 다들 모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즐기고 있나에 대한 의문은 들고 있지만 즐겁게 이 일을 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즐겁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또 이 자리에서 저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즐겨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길게 10년 가고 싶고, 우리를 생각할 때 함께하는 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뭐 박대현 선생님이나 이혜중 선생님처럼 본인이 이제 열심히 뛰는 것을 넘어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분들이 이제 가진 뭐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서로 배우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나 교실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보다도 당장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실천교사 일을 집에서 하고 있었죠. 뭔가 이제 뭐 이거를 홍보 자료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첫째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다른 선생님도 다 엄마처럼 그렇게 바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셔. 근데 엄마가 생각해도 엄마가 좀 요즘에 바쁜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누나, 엄마는 실천교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천교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달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인 둘째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선생님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정년까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기꺼이 있는데, 우리 딸이 선생님을 한다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좋은 직업도 굉장히 많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당장 결정하기보다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알았어, 엄마 좀 더 생각해볼게 하더니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정말 또 진지하게, 엄마,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선생님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볼 때도 저희 둘째는 선생님을 하면 너무 잘할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둘째가 두 번째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선생님이 될 때는 그러면 엄마가 좀 더 좋은 교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지금 열심히 할게, 그런 말을 딸에게 했거든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이 사실은 이거는 혼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단체가 뭐 노조일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실천교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지향점이 아닐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10년도 함께 해주셔서 10년 뒤면 저희 둘째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천교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둘째의 행복이 달려있어요. 물론 살면서 직업이 또 뭐 다른 꿈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둘째에게 그런 말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